이민수의 경제 토크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도체도 사실은 올라줘야 시장이 가는데 그죠? 네. 뭐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하고 품목 관세 우려도 있고 그죠? 뭐 엔비디아도 계속 중국 업체에 치이고 있고 그죠? 네. 주가는 못 오르고 있고 실적은 사실 1분기 실적 괜찮았잖아요. 그죠? 네. 삼성, SK하이닉스 다 좋았는데 네. 실적이 안 좋고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싸우고 있고 그죠? 일단 관세 얘기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90일 정도 유예가 좀 되면서 네. 관세 리스크는 이제 다소 소강 상태를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다시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노이즈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강화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을 축소 또는 뭐 폐지할 수 있는 칩스포 관련된 노이즈가 재차 이 리스크 관점에서 유한 상향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이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월의 수출 리트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 정도가 좀 증가가 됐는데 117억 달러를 좀 기록하면서 네. 4월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라고 좀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정체를 좀 보였던 수출 기조가 하락 전환한 이후에 뭐 2월과 3월 그리고 4월까지 이어지면서 연속으로 수출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의 어떤 평가들은 미국의 이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됐던 그런 부분들이 고객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관세 부과를 좀 회피하기 위한 그러니까요.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된 이 수요를 빠르게 좀 빨아들었다.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선제적으로 미국의 수입이 늘고 우리가 네네. 이제 좀 수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걸로 지금으로는 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이 있었고 네. 여기 더해서는 일단 이 4월부터 확인됐던 이 메모리 가격 인상. 뭐 지금 마이크론이 주요 메모리 가격을 한 10% 정도 좀 이상을 했었고 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인상 확정을 좀 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가 좀 발표했던 데이터를 보면 디램의 평균 고정 가격이 한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가 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낸드 메모리 가격이 11% 정도가 좀 상승하면서 1분기 대비해서 확실히 가격 상승 효과가 좀 확인됐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단기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이 가격 상승 효과들은 수출액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분기에서 확인됐던 부분들은 중국의 이관시 정책들에 관련된 이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들이 증가가 좀 됐었고 여기서 애플의 아이폰도 중국에서 부진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실적을 발표해서 보니까 오히려 중국 안에서에 대한 이 판매량도 좀 증가됐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는 뭐 세트 수요가 1분기에 좀 빠른 회복세를 좀 보였다는 점이 과연 관세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선제적인 물량 확보 관점에서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인가. 물론 지금 고대역 반도체의 경우에는 미국향 어떤 단기 수요 관점에서 해석이 좀 되고 있지만 중국향 매출의 경우에는 이관신 정책 효과로 인한 이 레거시 부분의 반도체 이 실적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그 수요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반도체도 관세 영향을 받는 핵심 섹터 가운데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결국은 이제 AI와 관련된 딥시크의 충격, 그에 따른 중국의 부상,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위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AI에 대한 투자 속도 조절, 빅테크들의 이런 네네. 거잖아요. AI 관련돼서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중국의 이 저비용 이 AI 모델이죠. 뭐 딥시크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캐펙스 투자가 다소 좀 정체를 좀 보일 수 있다. 네. 보수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처음에 좀 언급이 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재차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을 보면 아니다. 우리는 재차 투자는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런데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뭐 임차 계약 해지를 했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했던 데이터 센터의 건립을 좀 지연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나타내 줬는데 이번에 뭐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메타와 아마존의 경우에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AI의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됐었고요. 캐펙스의 투자와 유지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전략들까지 추가적으로 좀 제시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해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번 1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캐펙스 투자 기조는 어느 정도 네. 위축되는 어떤 그런 영향들보다는 계속대로 뭐 계획됐던 어떤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가이던스 유지와도 좀 맞물리고 있는데 메타의 경우에는 가이던스 유지보다는 상향 제시를 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액을 한 10%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해석해 본다면 투자액에 대한 집행 기조가 이어진다는 관점 그리고 AI 모멘텀들이 관세 영향과는 좀 무관하게 성장 기조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에 관한 것들도 우려만큼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인상적으로 투자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분기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네. 그죠? 결국 이제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네. 네. 모건 스탠리가 중간에 또 보고서를 또 하나 냈죠. 네. 이 메모리 뭐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네. 지금 뭐 3월까지 냈던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많이 마치 이제 봄이 오는 것처럼 좀 언급을 했다가 네. 지금 메모리 관련된 빙산을 좀 비유하면서 일단 단기적인 수요다라고 좀 못을 좀 박았는데 이 부분은 관세 회피 물량을 주요 고객사들이 앞다퉈서 좀 일단 뭐 수요 회복을 촉발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상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장기화 국면을 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됐을 때에 관련된 단서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뭐 1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어떤 실적 추정치가 크게 좀 상향됐던 부분들 SK하이닉스도 컨센 대비 양호한 실적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 2분기 관세 유예에 관련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이 세트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영향도는 어느 정도 좀 있었다. 그래서 이 선행 공급 요청이 있었다고 좀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건 스탠리의 일부 예측과는 상반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결은 좀 같은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반기 수요의 영향을 우려했고 2분기 메모리 가격의 상승,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을 좀 전망했다는 점에서는 1분기 대비해서도 2분기에도 네. 견조한 실적을 어느 정도는 좀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이제 반도체 쪽이 중요하죠.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휴대폰 쪽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정작 반도체가 좋아야 되는데 2분기가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네. 사실 시장에 의구심이 많은데 비교적 좋게 평가를 하셨고요. 하이닉스는 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해당되는 어떤 영향을 예측하기가 불가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아니요. 저 SK하이닉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네. 네. 다만 이제 고객사의 수요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AI 수요 기조 영향을 다소 제한적으로 좀 봤다. 그러니까 AI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의 영향도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객사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AI 관련된 수요 영향들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실적의 어떤 노이즈 전망들은 다소 좀 제한적으로 좀 평가했던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와 좀 상반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좀 냈는데 종합적으로 좀 보면 지금 이 범용 반도체 그리고 이제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 부분이 관세에 관련된 영향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향 이 고대역 반도체 특히나 이 AI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은 엔비디아라든가 좀 미국향을 좀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이 반도체 부가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된다는 부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저사양 반도체가 오히려 중국의 수요 확대와 좀 맞물리면서 AI 굴기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관세에 관련돼서도 미국과는 좀 다른 어떤 결을 좀 보일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공급량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관신 정책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도 좀 증가가 됐지만 세트 수요, 뭐 PC라든가 여기 관련된 뭐 IT 관련된 공급 반도체, 중저사양 이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1분기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좀 되고 난 이후에
2분기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확인됐다는 점, 이 부분을 주시를 좀 해본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관세 영향도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 부분 이제 현실화된다는 어떤 가정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관세 리스크가 일단 뭐 협상을 통해서 뭐 유예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관세율이 대폭 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네. 오히려 판매량 관점에서 어떤 수요들은 일정 구간 계속해서 좀 잘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SK는 말할 것도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매도가 많았잖아요, 그죠? 네. 환율 하락, 워낙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들어와 준다면 사실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대는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운데서는 지금 꼭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둘 네. 중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입니까? 최근 한 5거래일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SK하이닉스가 비교적 더 견조한 수급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네. 반대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 모건 스탠리가 좀 전망했던 내용들,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이 저평가 매력들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낮은 PBR 그리고 자사주의 매입 관련된 요건들 여기에 대해서 HBM 반도체 AI 수요에 관련된 어떤 이 상승 여력 관점에서의 관련된 해석 이 부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좀 되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같은 관세 리스크를 좀 부각받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6만 원대에서 다시 미끄러졌다는 점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에 5만 5천 원 미만 구간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가지 질문을 매번 하죠. 시장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수결로 한다면 제 정서상은 네, 하이닉스를 더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7대3, 6대4 정도인데 변영인 대표님은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더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셨고요.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